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할아버지 전두환 씨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가 오는 28일 한국에 들어와 5.18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공개하고 오는 28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광주로 갈 계획이라며 어디로 가야 유가족분들을 뵐 수 있는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정부기관에 의해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유가족분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고 전두환 씨의 손자라며 일가가 비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으나 지난 17일 새벽 SNS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소각장 건립 후보지 선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생활 폐기물 발생 예상량에 따른 시설 규모를 비롯해 주변 주민 지원 계획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설명합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 달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2029년까지 소각장을 건립해야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상무 소각장 폐쇄 후 대형 소각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 특허권에 대한 추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와 특별 현금화 명령을 특허청 관할법업인 대전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이며 받아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여만 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 소송 2건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3년 넘게 확정 판결을 미루는 데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며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자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권리 행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남과 강원,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연어는 3년 정도 지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해마다 회기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정밀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연어 50만 마리가 섬진강에 방류됩니다. 지난 98년부터 25년 동안 섬진강에 방류된 어린 연어는 1,010여만 마리에 달합니다. 매년 3월이면 구례 섬진강과 경북 포항 장기천, 강원 삼척 50천 등 전국 곳곳에서 어린 연어가 방류됩니다. 어족 자원 확보와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회규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석 결과 국내 회기 연어 수는 지난 2018년 18,000여 마리에서 2020년 12,000여 마리, 그리고 21년 11,000여 마리 등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섬진강에 회귀한 연어 수도 지난 2018년 704마리에서 지난해 457마리로 4년 만에 35%가량 줄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과 하천 수량 감소 등 여러 원인이 추정되지만 명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량이 좀 풍부해지면은 연어가 소상할 시기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체포할 수가 있는데 수온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 하천 지수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친 연어의 이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한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정란이 부화할 때 수온을 조절하며 귓속뼈에 만들어지는 고유한 무늬를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3년 뒤 돌아온 어미 연어의 귓속뼈 무늬를 분석하면 나이와 출생지,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어의 그 이석의 고유 무늬 패턴을 삽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데요. 연어 이석을 분석을 통해서 연령하고 지금 회귀 경로라든지 등등 그 정보를 얻어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방류된 연어가 해외에서 잡히더라도 태생이 확인된다면 재산권을 주장하고 분담금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중요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세월호 선체 원형 보존 장소가 목포시 고화도 해상 케이블카 건물 쪽으로 옮겨져 2029년에 준공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접근성을 고려해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 아래쪽에 세월호 선체를 원형 보존하려던 기본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고화도 목포 해상 케이블카 역방향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는 진도군 사고역에서 2017년 인양된 뒤 목포 신항으로 옮겨져 거치 중입니다. 해수부는 2,117억여 원을 투입해 세월호 선체를 원형 보존할 계획으로 내년 설계에 착수해 2025년 말에는 착공, 2029년 최종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시범 경기 일정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팀들이 전력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시즌을 5위로 마친 기아 타이거즈는 두터워진 선수층을 바탕으로 올 시즌 우승권 도약에 나섭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2023 KBO 프로야구. 최근 WBC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는 시범 경기부터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복귀한 기아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더 뜨겁습니다. 가을 야구 꼭 갔으면 좋겠고 1등도 바라지만 일단 5등 안에 바라는 거 먼저 기대하고 있어요. 감독 데뷔 첫 해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낸 김종국 감독은 올해 더 큰 목표를 약속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준비를 해왔고 올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즌 시작하자마자 바로 좋은 성적으로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과 신인급 선수들의 성장으로 지난해보다 전력이 두터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앤더슨 선수나 메드나 선수가 저희들이 준비했던 게 상대방 외국인 선수들하고의 구위나 컨트롤 제구력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졸 2년차 김도영과 최지민은 일취월장한 기량을 보이며 야수진과 투수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루키 윤영철은 개막 직전까지 5선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우혁과 주효상 등 새로 영입된 선수들 역시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승권 도약을 위한 힘찬 담금질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는 다음 달 1일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SSG 랜더스를 맞아 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장흥군은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과 세계 평화를 기리는 순국 113주기 추모 행사를 갖고 안중근 추모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동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입니다. 지난 1955년 장흥 죽산 안시문중은 순응한 시인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당을 짓고 영정과 위패를 모셨습니다. 43도를 맞은 5.18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월 17일 전야제 행사를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5월을 여는 구수로 시작해 풍물패가 광주역이나 금남공원에 도착하면 80년 5월 가두행진을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남로 일대에는 80년 5월 해방의 거리를 재현하는 시민 난장이 펼쳐지며 다양한 문화 공연이나 체험 부스, 주먹밥 나눔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빚어진 5.18 관련 세 단체의 갈등으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광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 모임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 발생이라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러시아의 즉각적인 군사공격 중단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한 지 1년 1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주 황룡강변 탐방로 조성 개발 사업이 반딧불이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광산구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명품 30리길 조성계획 대상지에 반딧불이 서식지인 황룡강 파크골프장 맞은편 약 3,000제곱미터 구간이 포함돼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반딧불이는 환경오염, 산업화 등을 겪으며 서식지를 잃고 멸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나 떨어져 일부 지역은 영하 1도를 보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상 5도 이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